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들과 섹터들 있죠.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시그널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 증시부터 우리나라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에서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실시간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마다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욕 증시 흐름 나쁘지 않았고 우리 증시도 순항 중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보고 제가 오늘 한 줄 시황평은 유럽의 지금 은행 리스크가 노이즈가 크죠. 그래서 다락방에 몽다의 귀신은 없다.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락방에 몽달 귀신은 없다. 좀 다소 생소한 그런 말이기도 한데 이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죠. 일단 이 미국의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말씀 좀 드렸지만 금융위기를 한번 2008년도에 겪고 나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작은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시작해서 이제 CS까지 크레딧 스위스까지 가는 이러한 험난한 여정.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저기 다락방에 가면 분명히 귀신이 있을 거야. 은행주들이 지금 이런 모습 보니까 제2의 리먼 사태가 또 올 수도 있어. 이러한 공포감들, 귀신이라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실체잖아요. 또 다락방 자체가 일단 좀 공포의 금융 리스크 자체가 뭐 공포스러운 거는 뭐 맞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일단 귀신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죠? 귀신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시장을 보시면 뭐 막연한 공포감이 그렇게 뭐 지금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국내 지금 개인 투자자들 중에 뭐 이러한 그 큰 리스크를 역시 한번 겪어봤었던 투자자들은 특히나 외국인들이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좀 한 발짝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투자에 좀 위축돼 있는 투자자분들이 좀 있을까봐 제가 좀 다소 좀 표현을 좀 귀신 얘기까지 써가면서 좀 해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UBS가 뭐 둘 다 이제 스위스에서 가장 큰 은행이 이제 UBS고요. 그리고 UBS에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 CS 증권 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뭐 채권이 남아 있어요. 정크본드 말 그대로 부실 채권이 22조 정도 남은 뭐 내관으로 남아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스위스 정부까지 나서면서 진화에 아주 빠른 속도로 나서줬다. 이 부분들이 일단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 나옵니다. 23일 새벽에 우리는 결과를 볼 텐데 지금 FOMC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렇게 계속 CS 얘기만 하고 이런 것들도 역시 이번 FOMC 금리가 0.25 bp 올라간다라는 걸 일단 기정사실화로 해놓고 시장은 오히려 이런 노이즈를 바탕으로 해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랬죠. 상승 모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귀신은 없어요. 귀신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우리는 매매를 계속하시면 이번 주도 되겠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회의 얘기보다는 CS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인데요. 사실 전문가님 뭐 귀신은 없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FOMC마다 찾아오는 저승사자는 있잖아요. 파월이 또 무서운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전 좀 두렵긴 하거든요. 네, 이 연준 의장의 발언은 뭐 언제든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이기도 악재이기도 합니다. 올해 연초에 증시를 이끌었었던 단 한 단어가 있었죠. 네, 디스인플레이션.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 하나가 미국 증시의 반등의 트리거, 연초 상승의 방아쇠를 당겼을 만큼 굉장한 호재였고요. 반대로 이제 악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을 건데요. 뭐냐면 미국의 FOMC 페드는 우리나라나 다른 일반 국가들의 은행처럼 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미국의 페드 연준은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은 뭐가 있죠? 주주가 있죠, 그죠? 그러면 페드의 주주는 누굴까요? 네, JP모건, 웰스파고 이러한 미국의 대형 글로벌 IB들이 페드의 주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융위기 때도 여러분 보셨지만 은행들의 위기가 오면 연준에서는 무조건 발벗고 나섭니다. 왜냐? 은행들이 주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 리스크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악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죠, 그죠? 그래서 이 페드라는 자체, 연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발권력도 가지고 있는 또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데도 민간 기업인 페드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또 이러한 그 금융 리스크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친화 정책을 말 그대로 주주 친화 정책이죠. 이러한 금융 리스크는 굉장히 발빠른 진화에 나서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파월의 입은 역시 크게 예상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누차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연준 페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부 소속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오는 부분들 잡아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좀 잠잠하게 어제 이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를 나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좀 보시면 역시 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강한 흐름들 똑같아요. 지난주에 연장선상에서 좀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좋을 것도 없지만 좋을 거라는 건 이제 지수 자체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목들이 지수가 푸시해주는 상승 말 그대로 좀 편안하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대형주들도 일단 파킹하는 수준 그래서 좀 정체돼 있고 중소형주들은 테마 마찬가지 1위 1비하는 테마주들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요. 지난주에 연장선상에서 대신에 지난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막 이제 이 은행 리스크의 뇌관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처음 보는 악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은 컸지만 이번 주는 변동성이 다시 잦아들고 있죠. 오히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이벤트는 많은데요, 그죠? 이런 모습들 보면 국내 증시도 역시 아직 외국인들이 자리는 비우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 매매 흐름들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외국인들 안 사요. 근데 외국인들 언제든지 매수할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죠, 그죠? 외국 매수가 1조 5천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 외국인 입장에서도 확인하고 사자라는 좀 관망 심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주초 FOMC 전까지는 이렇게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더 흘러가다가 FOMC 결과 보고 미증시가 다시 한번 안도를 한다면 외국인의 컴백. 이제는 주 후반에는 지수 자체도 같이 올라가주는 흐름도 한번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국내 증시도 FOMC 회의 이후로 미국 증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커플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후에도 좀 이런 시황들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시황 얘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 테마들 주로 뭐 게임 쪽에도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사우디 관련된 이슈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승 시그널 어디에 들어오고 있을까요? 네, 오늘들도 일단은 좀 종목들이 각기 전투 스타일로 가는 것 같아요. 업황이 가기보다는 그냥 개별적 재료, 그러니까 이 팀전이 아니라 개인전이라고 오늘 경기는 오늘 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AI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한데 이 종목은 이제 정부의 AI 의료기기 사업 추진 뭐 이런 비대면 뭐 AI 뭐 이런 식의 AI 의료 쪽에 좀 특화된 종목이거든요. 오늘 뭐 특별히 나온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 강하게 상한가에 좀 안착해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부 AI주들 좀 같이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셀바스 헬스케어 뜨니까 셀바스 AI 그리고 뭐 마인즈랩 뭐 또는 뭐 플리토 뭐 솔트룩스 이런 종목이 오기는 오는데 뭐 20% 보통 대장주가 상한가 가면 2등 그룹은 한 20%, 3등 그룹은 한 10% 안짝으로 이렇게 좀 그룹을 나눠서 1그룹, 2그룹, 선두그룹, 중간그룹, 후발그룹 1등주, 2등주가 3등주가 나눠서 가는데 오늘 AI주들 보면 없어요. 그냥 얘만 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등, 2등, 3등 그룹이 나눠지는 것은 팀전이고요. 그죠? 오늘은 개인전이다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대장주 상한가에 들어가 있지만 AI 주제 따라 붙지는 않는다. 오늘 개인전임을 보여주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대부 시스터즈가 오늘 갭이 떴습니다. 중국에서 또 판호가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마음대로 게임을 못합니다. 중국에서 이 게임은 해도 돼. 이렇게 중국 당국에서 허가를 내줘야만 이게 이제 판호거든요. 이걸 내줘야만 가서 게임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게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 넷마블 7개의 대자, 데이브 시스터즈, 아시다시피 쿠키런 킹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 5개 정도가 판호가 나왔습니다. 너무 짜네요. 한 20개 정도씩 풀어줘야 되는데 뭐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뭐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판호 던져주고 또 드라마 몇 개 우리나라 케이크 드라마 몇 개 중국 OTT에 방영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드 보복에서 벗어나서 물꼬를 중국에서 약간씩 틔워주긴 하는데 요즘 감질만 나죠. 너무 아쉬운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판호 발급 얘기가 나오면 또는 OTT 쪽에서는 중국의 뭐 플랫폼 수출 얘기가 나오면 잠깐 떴다가 그대로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속성이 없고 또 중국에서 너무 좀 생색내기,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너무 작은 이렇게 아주 좁은 문만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호재는 호재인데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호재다. 그래서 게임주들 오늘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역시 갭만 떴다가 좀 밀리는 흐름들 자주 보는 현상들이라 새롭지도 않네요. 그래서 오늘 재료 노출 관점에서 게임주들 상승은 뭐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아스타가 또 상한가 들어갔네요. 아스타 어제 말씀드렸던 사우디 뭐 정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종목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특정한 업종 분야 아스타 사우디에서 투자하는 집단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 모멘텀을 갖고 가는 주식들이 일단 오늘 강세. 그래서 제가 어제 종목을 말씀드렸죠. 이따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전보다는 개인전이라는 게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요. 셀바스 헬스케어와 데브시스터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지만 각각 AI와 게임주들의 상승까지 견인하지 못한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들 공략해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하락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에코프로 저희가 연일 좀 대응 전략을 잡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에코프로입니다. 와, 이게 주가가 안 빠지네요. 네, 어제도 좀 갭이 8%, 13%까지 빠졌다가 종가에 그대로 밀어 올리는 흐름들. 오늘도 정말 소힘줄이네요. 정말 질기게 주가가 끈적하게 좀 붙어 있는 흐름입니다.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에코프로에 대해서 모든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은 커버리지를 포기했거든요. 분석 불가. 너무 과열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도 패도 오늘도 마찬가지. 기관 어제도 외국인 매도 오늘도 기관은 지금 한 2달째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보시면 최고 14%대가 주가가 20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40만 원대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8%까지 한 절반 가까이 14%에서 8% 외국인 지분율도 확 꺾여 있는 상황. 정말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올릴 수 있는 상승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세력성, 이 자금력을 가진 부티크성 수급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좀 저는 폭탄 돌리기인 것 같아요. 내 손안에서만 안 터지면 되거든요. 그죠? 폭탄.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수익 나는. 이게 과거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갔냐면 뭐 루보 사태나 이런 것들 보면 상한가 한 번 없이 주가가 10배, 20배 갔었던 전례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시대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시나리오 보면 거의 다단계, 이렇게 다단계는 뭔지 아시죠? 그죠? 다단계성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 폭탄이 빵 터지는 순간 이제 내 손에서 터지는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손실로 다가오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폭탄 돌리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좀 주의하자는 입장에서 에코프로 이 종목만 일단 다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의 뭐 수급성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포착이 되지만 사실 폭탄 돌리기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는 거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했던 이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볼게요. 저스템과 세아베 스틸 지주, 플리톤데 모두 상승을 해주고 있고 어제 특히나 세아베 스틸 지주 오후장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5% 상승 중입니다. 리뷰 진행해 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업종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은 개인전, 팀전이 아닌 개인전 이런 종목들에서는 좀 자극적인 뉴스들이 필요하죠, 그죠? 지금 장세는 뭐 아시다시피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하면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이 없어요.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근 한 달, 2달 동안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에서 항상 가장 베이스 실적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주가가 안 가니까요. 오히려 재료들로만 주가가 움직이니까 뭐 로봇주들, 뭐 챗GPT, AI 관련 주들 또는 뭐 에코프로도 실적 좋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길래 주가가 4배, 5배가 갑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실적은 거의 시장에서 좀 씨가 안 먹히기 때문에 계속 좀 모멘텀 말 그대로 뭐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성장성에 굉장히 좀 수급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어제 종가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라인대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라인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원래는 여기서 갇혀 있었던 국면인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여기가 공간이 뚫렸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가격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자회사 이 스페이스X죠, 그죠? 스페이스X와 세아베스의 자회사 세아 특수광이 이 특사학금 분야에서 말 그대로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세아베스틸 자회사의 특수학금이 납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러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회사, 공급 계약한 회사, 우리나라에는 단 한 기업도 없죠. 굉장히 신선한 재료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세아베스틸 제2의 뭐 플릭, 제2의 뭐 코난이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제2의 에코프로다. 이렇게 대장주를 보면서 제2의 뭐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세아베스틸은 스페이스X가 1호니까요, 그죠? 세아베스틸은 그냥 제1의 세아베스틸입니다. 나중에 우주항공주들이 세아베스틸의 상승이 급등이 나오면 그러겠죠. 제2의 세아베스틸. 그래서 제1의 세아베스틸. 공간을 잘 메꿔놨어요. 이렇게 공간이 뜨면 주가는 이 공간을 메꾸러 가거든요.
여기가 공간이 비어 있으면 부실공사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잘 메꾼 것 같으면 탄탄하게 공간을 잘 메꿔놨기 때문에 V자형 반등 뭐 충분히 계속 기대되는 국면이다. 그래서 공간 메꾸기 성공,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 하나 좀 더 볼까요? 네, 오늘 저스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죠. 아침에 좀 잠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톡방에서 놀라지 마시라 겁주는 것 같은데, 겁을 준다는 얘기는 아침에 좀 빠르게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한가 막 주가가 하루 변동성이 보통 10% 20%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에 차근차근 가는 종목들, 많이 가야 한 10%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갑자기 한 10%빡 올라간다. 그러면 윗골을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속도 대비해서 위로 빠르게 올라가면 수익 실현의 관점, 그죠? 반대로 아침에 너무 빠르게 내려간다. 이것도 흔들기거든요, 그죠? 빨리 빼는 게 아니라 흔들기. 그래서 이평선을 좀 되는 흔들기인 것 같아서요. 일단 주가 계속적으로 홀딩, 스테이 전략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더스템 관련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노랑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 가격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 보여주는 종목들, 실적보다는 모멘텀 또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세아베 스틸지주 같은 경우에는 V자 채우기 성공하는 모습, 또 저스템도 지금 당장의 스테이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대응 전략들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오후장 어떤 종목들의 상승 시그널 켜지고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종목은 비츠로셀입니다. 네, 비츠로셀. 이 종목, 2차 전지 아닌데? 이거 1차 전지인데? 맞습니다. 1차 전지고요. 이 말 그대로 좀 밀도가 높고 좀 군사용 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에너지 쪽 말 그대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1차 전지 쪽으로는 굉장히 좀 업력이 오래된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1차 전지, 식전지 쪽에서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세방이라는 기업, 세방전지 모회사죠. 주가가 10,000원에서 이제 5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세방전지는 아시잖아요. 1차 전지. 뭐 이렇게 축전지 쪽도 계속적으로 시대에 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프라이드 칩이 양념치킨하고 마늘맛 치킨 만드는 것처럼 일단 치킨은 튀길 줄 아니까, 전지 만들 줄 아니까 계속 2차 전지 쪽으로 노크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비츠로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번에 LG 에너지 엔소라고 2차 전지 리튬형 배터리 핵심 소재 리튬 포일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죠? 2차 전지 쪽으로 슬슬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반 리튬이랑 폐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을 진출한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하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리튬, 폐배터리 이쪽으로 시선이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실적은 작년에도 굉장히 좋아요. 실적 얘기 안 할게요. 실적 씨가 안 먹히니까. 실적 베이스는 너무 좋은 기업이다. 베이스가 좋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조미료만 잘 칠해주면 재료가 신선하면 일단 이것만 재료만으로도 맛이 있지만 여기에 좋은 양념, 리튬 양념 하나 칠해주고 폐배터리 양념 하나 칠해주면 최근 고점 한 20%까지 지난주에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이거 돌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비츠로셀 폐배터리 1차 리튬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성장성의 날개를 달고 있다. 그래서 접근적인 흐름들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나머지 종목은 또 노랑톡방에서 시간 관계상 수소 쪽 하나 종목 더 있는데 노랑톡방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츠로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리튬과 폐배터리까지 묶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돌파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된 종목도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시황과 종목 얘기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어제 이어서 두 종목 제가 리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유로메카와 EM플러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각각 3%,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로메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뜨고 나서 현재 삼성에서 추가 지분 인수를 한다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대기업 하나나 다른 이제 포스코 쪽에서 M&A 가능성이 있다. 제일 먼저 지목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한 차례 이제 상한가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대장주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이제 11,000원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11,000원이니까 12,000원 정도 되죠. 16,000원에서 하나의 저항의 형성이 좀 됐죠.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현재 돌파하고 안착을 좀 해줬습니다. 보통 한 번씩 가면 더블씩 가는 어떤 경향이 좀 있죠. 이건 더블이 좀 더 나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돌파 안착이기 때문에 최근 저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24,000원이 되죠. 그래서 최소한 더블이 되면은 48,000원이 되는 과정에 어떤 중간 과정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 않는 한 5일선 매매한 원칙 필요해 보이고 현재 아래에 이제 자막이 나가 보면 알겠지만은 누적 수익 전체 수익률 177%다 이렇게 이야기됐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 제시를 했던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맥점 자리를 잡았다. 두 개 다 좀 되죠. 그래서 제2의 누료 메카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에 많이 오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EM플러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EM플러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는 2차 전지 쪽에 이제 신기술주의 영역, 기존의 양극재나 폐배터리나 리튬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장이 안 좋아서 살짝 밀려줬지만은 이게 오히려 탄생 파동을 보이면서 한번 급등을 해주고 그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주는 어떤 상황에서 일시적인 조정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EM플러스가 새로운 호재가 나왔죠. 무슨 호재냐면은 사우디 관련된 펀드 이쪽 부분에서 실사를 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신기술에 대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발굴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에서 자주 제가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제2의 EM플러스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신규 종목들 발굴해 보고요. 또 지금 보유 중인 그런 종목들도 대응 전략 잡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한번 외국인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외국인 수급 시그널 어느 종목에 켜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BCNC입니다. BCNC는 이 시각 공정의 쿼츠, 파츠 부속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은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3거래 연속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또 쿼츠, 파츠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시각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네,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예, 일단은 요걸 하려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네, 반도체에서 하려면은 최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장 쉽게 빠르게 한번 1분 만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인쇄된 판이 아니라 이렇게 투명 어떤 밀러그래스 판이 이제 웨이포 본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둑판처럼 그려져 있죠. 근데 제일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네모진 것이 이제 웨이포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회로를 그리려면은 방막이라는 산화막을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두 아래에 회색, 파란색의 회색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이제 뭐 도장을 파는 것처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토 사진처럼 찍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하나를 더 노란색으로 된 그 코팅을 합니다. 강강하게 코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위에 슬라이드 필름처럼 우리가 슬라이드처럼 빛을 비춰주면은 렌즈를 쏴서 이렇게 검정 것은 이렇게 회로도처럼 이렇게 살색처럼 그려지죠. 그게 이제 감광학 이후에 이렇게 현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게 회로도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상학으로 이렇게 뿌리면은 이렇게 밑판에 회색같이 생긴 거로 지금 됩니다. 그러죠? 근데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살색같이 생긴 회로도가 좀 있고 그다음에 밑에 현재 강광액이 일단 없어진 상태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강광액의 어떤 플러스가 아니라 원래 산화막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색 같은 것도 한번 현재 식각액으로 한 번 더 없애주는 작업,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일 아래 보면은 이제 산화막이 진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재 이 회색을 없애주는 작업을 이제 식각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원래 이제 강광액 위에 플러스가 된 것을 없애주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웨이퍼 위에 방막처럼 생긴 회색 이 부분이 완벽하게 회로도처럼 그려지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적층으로 쌓기 때문에 이걸 수십 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은 회로도가 계속해서 그 위에다 그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실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무슨 기둥처럼 되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런 빌딩처럼 쌓아진다는 이야기고 실제 요거는 이제 반도체 기판 이렇게 좀 되는 거죠. 네. 근데 반도체 기판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걸 캡을 씌워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들인데 제가 말했던 것은 식각,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식각 과정의 어떤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좀 생긴 겁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공정 예, 과정을 한번 전공정 알아봤고 과정에서 식각을 그다음에 그렇죠. 반도체 구조가 있다면 그게 들어가 있는 외형이 지금 식각 공정 예. 외관이 장비인 거죠. 장비죠. 그런데 네. 생긴 것이 밥솥처럼 생겼습니다. 네, 세탁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신기하네요. 근데 밥솥 안에 뭐 이렇게 링 같은 거 있습니다. 네. 하얀색 같은 거, 뭐 뚜껑에도 있고 그 링을 만드는 업체가 파츠, 쿼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링이 파츠 쿼츠고 이게 그렇죠. 지금 웨이퍼판 BCNC의 위에 옆에 이렇게 생긴 링. 네. 그걸 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예. BCNC가 만드는 그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에 강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BCNC에 뭘 만드느냐? 자, 이 링을 만드는 겁니다. 세라믹, 실리콘 이런 부분으로. 근데 원래는 이걸 현재 천연 코처로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미세화될수록 고도화될수록 이걸 현재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성 코츠를 만들어내는데 BCNC가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익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현재 BCNC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이 계속해서 미세화될수록 이런 천연 합성 코츠가 대세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업체의 어떤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매출 비중도 늘고 있고 작년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또 쿼츠 공장도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트적인 거에 좀 반영이 됐을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BCNC의 어떤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전혀 반응이 지금은 없어 보인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성장성들이 약간 높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줬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추가 줬죠.
그다음에 여기서 상승과 조정, 이 냉난점이 완성이 됐고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약간 들어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세화 갈수록 고도화될수록 이런 그 식각 공정의 쿼츠 어떤 부분들이 합성 쿼츠가 대규모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교체가 좀 돼야겠죠. 좋은 걸로. 그런 부분에서 BCNC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BCNC 통해서 반도체 공정도 알아봤고요. 또 이 차트적인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은 SNS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가 식각 공정이었다면 이번에는 노광 공정입니다. EUV, 이 극자외선의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마스크가 그 마스크는 아니고 반도체 소부장주인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3일 연속 상승 이후 지금 1%대 약조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서 또 공략 가능한지까지 한번 짚어주실게요. 예, 자 먼저 BCNC 부분들 포토 광정에서 보통 이제 BCNC가 아니라 그 SNS텍 같은 경우는 현재 핵심적으로 보면은 제 노광 공정, EUV 공정에 이제 필요한 어떤 그 장비, 소모 장비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먼저 방막을 형성하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현상을 도포하고 사진을 찍고 사진 찍은 현상을 먼저 제거하고 그 밑에도 한 번 더 제거하면은 웨이퍼판과 직접 만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노광 공정, 그러니까 여기 빛을 통해서 슬라이드처럼 생긴 마스크가 있죠. 회로도가 그려져 있고 이걸 현재 빛을 쏴서 이렇게 현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데 미세화되고 고도화될수록 이런 장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EUV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장비입니다. TV에 많이 봤을 겁니다. 미세화 고도화될수록 TMC와 어떤 기술 격차하면서 이 그림이 자주 많이 등장하는데 이 그림은 UV 빛을 쏴서 1번에서 이렇게 쏴서 이렇게 해서 2번에서 회로 기판, 그러니까 저기 이제 슬라이드처럼 생긴 회로 기판에 어떤 그 그림자가 이렇게 투영돼서 3번 제일 아래 보면은 웨이퍼판에 인쇄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의 흐름들인데 과연 그러면 SNS텍이 뭘 말하는 거냐? 바로 그 왼쪽 아래 저기 왼쪽 보시면 알겠지만 포토 마스크라는 게 있죠. 포토 마스크 슬라이드 어떤 태처럼. 그러니까 그 포토 마스크를 만들기 전에 원 재료가 블랭크 마스크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블랭크 마스크, 그러니까 현재 포토 마스크를 어떤 감싸기 위한 것을 펠리클이라고 합니다. 투명 막.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하고 현재 펠리클을 전문으로 생산 EV형에 맞는 부분을 생산하는 것이 SNS텍이다. 이렇게 정체적으로 요약을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어떤 부분들이 국산화 상용화에 어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약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그 SNS텍 부분들이 이런 어떤 성장성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고공행보를 지금까지 계속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도 일시적으로 급락이 됐지만은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되면서 현재 눌림목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5일선 타고 올라갈 확률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전공정 분야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 미세화될수록 회로가 그 고도화될수록 현재 EUV 장비를 쓰기 때문에 EUV 장비에 맞는 부품 부분들 그다음에 미세화 고도화될수록 이에 맞는 어떤 그 쿼츠, 합성 쿼츠 부품 이 부분들이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AI 반도체나 또 이런 부분들도 미세화 고도화에 또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공정 중에서 이 업체에 거의 집중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의 강세 속에서 전공정과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BCNC와 SNS텍이었고요. 관련해서 차트 분석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어디 들어오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유일 로보틱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로봇 관련주이겠죠. 그런데 직교 로봇, 협동 로봇, 또 다관절 로봇까지 다채롭게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조금 높여주면서 상승 곡선 그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이다 보니까 차트 분석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 유일 로보틱스는 제가 어제 그 언급을 드렸던 삼익 THK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를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직교 로봇, 그다음에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플러스 알파 현재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의 기술까지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유일 로보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 로보틱스가 나름대로는 삼익 TH 어떤 흐름처럼 올라갈 수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유일 로보틱스가 기존의 1,600에 대한 고객사 다양한 공장 플랫폼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라든가 화장품 업계라든가 가전 모바일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메이커에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링의 어떤 흐름의 어떤 시장이 전개가 된다면은 특화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장성들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지금은 매출이 크게는 나오지 않지만은 2024년에 어떤 그런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제3공장 캐파가 1년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까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시세가 출발하지 않는 어떤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차례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 직전 정고점에서 돌파 완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약간의 어떤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강한 장대 양봉이 되면서 뚫려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고 지금은 돌파를 하다가 안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또 두 번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은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렇게 한참 올라가 있는 이런 종목을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바닥에서 기술력 가지고 있는 삼익 THK나 유일 로보틱스나 이런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분에 대한 어떤 투자, 어떤 순환매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 현재 로봇에 대한 후발주 매매 타이밍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면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뉴로메카라든지 로보스타, 로보티즈 등등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들 상승 맥점을 잡았었고 17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로봇 상승 테마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셨다면 그 후발주자로 유일 로보틱스 공략 괜찮아 보이고요. 차트상의 매매 시그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724번님께서 세경 하이테크 14,250원에 10% 비중 담으셨고요. 최근에 15,900원까지 다녀오긴 했는데 지금은 2%대 약세로 13,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이제 세경
하이테크 부분들은 광학 필름 관련된 종목 같습니다. 일단은 그 최근에 어떤 성장 어떤 섹터에서 밀려서 약간 고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중장기적으로 행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전체 이 저점에서 보면은 한번 추세선을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이제 추세선을 이제 그어보면은 최근에 한번 이렇게 올라줬던 이 지점이 여기서 충분히 이 상단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다가 그 이제 시장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저앉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이 그 최근에 이제 장이 좋아지면은 이 상단 부분까지는 터치를 해주고 약간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차트의 어떤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은 34,000원에서 굉장히 많이 17,000원이면 더블이 되는 반토막이잖아요. 근데 더블이 더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최소한 17,000원까지는 현재 충분하게 올라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50%가 된 점이 깨지면은 이게 새로운 이제 저항선이 좀 되고 또 정선이자 또 반드시 또 일반적으로 와야 될 목표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낙폭과대 1월 토막이 더 낮다 하면은 이 2분의 1 토막이 된 점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7,500원 또는 18,000원 이 사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가 그렇게 물리지는 않습니다. 좀 더 기다리셨다가 17,500원, 18,000원 이 사이에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시해주신 매매 전략 참고해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0234번님께서 JNK 히터를 6,360원에 비중 50% 담으셨는데요. JNK 히터 이 산업용 오븐과 버너 제조하는 제조업입니다. 최근에 배당 소식이나 영업이익 증가 등 여러 이슈가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거의 매수가 부근에 왔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예, 이제 JNK 히터 부분들도 이제 최근에 현재 전체 더 큰 흐름에서 보면은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차트로 바로 넘어가면은 전체 이제 JNK 부분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한번 급등을 좀 해줬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해줬다가 한번 크게 이제 무너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좀 주어졌다가 여기를 이제 행보로 그어보면은 여기서 저항, 그 다음에 돌파하려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61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의 어떤 대칭의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성들이 그렇게 높은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저평가적인 요인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점에 대한 추세선과 거의 비슷하게 어떤 수렴이 되는 어떤 흐름하고 거의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상승해 줘야 될 어떤 추세 수렴의 상단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6,750원 이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쌍봉까지는 한 번은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6,360원 정도 되는데 매수가에서 살짝 물려준 가격이지만은 최소한 이 쌍봉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은 지금은 6,750원 이 정도에서 마디 매매하는 관점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JNK 히터까지 자세한 매매 전략, 마디 매매 전략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직접 소통하시면서 이 시황과 종목 얘기들 더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이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나오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수익률과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